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법계의 파수꾼 일명 사파 오명근 변호사 TV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반갑습니다. 네네.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중에 주호영 사건이라고. 이 사건이 뭔가요, 도대체? 주호영 씨가 누구예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지위가 높으신 분이죠. 예, 우리나라의 예. 서열로 따지면 진짜 손가락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실 분으로 보이는데, 그분이 그 당내 그 당사에서 그냥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기자들이 막 달려드니까 이제 본인은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인터넷 기자, 여기자가 뚫고 들어와가지고 인터뷰 요청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딱 하는데, 주영 의원은 밀면서 이제 내보냈는데 그 와중에 나의 가슴을 만졌다. 그래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건이죠.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럼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은 관련 영상 보시고 다음 얘기 그래, 진행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예. 네네. 영상 보셨는데 참 저는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저거 재래시장이나 망원시장 저쪽 가면 저런 아주머니 많아 저도 민 적이 있는데 그게 과연 그러면 성범죄인가? 아니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명확하게 좀 잘 못 보실 것 같으면 이번에는 0.25배속으로 한 거, 예. 그거를 한번 좀 보시죠. 영상으로, 자, 한번 예, 그거 보시죠. 보시죠. 예. 네네. 예, 보셨습니다. 그럼 자, 어떠세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범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사건을 면밀하게 일단 따져봅시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밀고 들어오는 상황. 주영 의원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방어 아닌가요? 저게 뒤에는 막혀 있고 좁은 엘리베이터 공간에서 체중을 실어서 들어오는 여기자를 저 같아도 밀 것 같아. 그러면은 상황적인 거는 좀 명백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자가 예. 오히려 무례하게 와서 인터뷰 요청할 상황도 아닌데 와가지고 물어보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밀어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영상을 또 잘 보시면은 그 보좌관인지 모르죠. 그 관계자가 입구를 막았는데 그 틈새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좀 깊숙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 상황적인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경위를 한번 봅시다. 들어오는데 여기자가 어떻게 들어와요? 제가 아까 영상 보니까 좀 약간 손을 오므리고. 네,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왜 X자로 들어와요? 자기도 누군가의 제지를 받을 거 방어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아닌가요? 어떻게? 자기도 신체 접촉이 있을 수 그리고 있다라고. 자기 방어를 기본적으로. 자기 방어인데 뭐에 대한 자기 방어예요? 가슴이 접촉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면 사람과의 충돌 방어. 밀치면은 손으로 밀면은 자기가 그걸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라고 합시다.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 가슴 부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가슴을 보호를 하면서 이제 들어온 거죠. 그거는 본인도 이 상황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미 인지하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참 애매하네요. 이게 진짜 과연 성범죄인가? 그럼 프레임별로 좀 나눠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경호원이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데 여기자가 밀치고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장면에서는 안에 주영 의원 앞에 다른 분이 당직자가 2명 있는데 당황해가지고 그 여성분을 좀 밀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맞습니다. 다 같이 밀어내려고 하는 거고 주영 의원도 그 여기자가 들어오는 순간 본인도 밀어내려고 이미 오른손이 나가고 있었어요. 오른손으로 먼저 이렇게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 여기자는 X자로 해서 자기가 여기가 가슴이라 그러면 손의 위치를 보시면 요 정도로 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리고 여기 핸드폰을 들고 자기 방어. 가슴 부위를 본인이 팔목과 여기를 팔꿈치라고 해야 되나요? 팔꿈치와 여기 팔목 부분 그리고 손이 보면 이제 나중에 여기 정도 와 있어. 이건 뭐예요? 가슴 부분에서 약간 안쪽이거나 가슴을 완전히 팔로서
막으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럼 주용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더 밀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터치가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디 부분에 터치가 되어 있는지 두 프레임을 하나 보시죠. 일단은 접촉이 되는 장면이라고 한 거 그걸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자 그 여기자 손이 하얗잖아요. 그게 어디 부분에 와 있어요? 여기. 예, 여성의 그 가슴 부분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각도상 팔꿈치는 그 아래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은 주호영 기자의 손은 어디에 위치하죠? 아까 해봤으니까. 예, 알고 있죠, 제가. 네, 이렇게 좀. 그렇죠, 요 정도. 뭐 여기거나, 여기거나. 예? 아니, 뭐 조금 더 양보하면 뭐 여기거나. 그렇죠, 예? 그런데 다음 장면, 다음 프레임을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다음 프레임 잠깐 보시죠. 네네. 예, 다음 프레임 보시면은 요 손이 어디가 있어요? 약간 자, 여기서 이걸 미니까 여기 저 몸이 돌아가면서 여기 폰을 가지고 있는 손이 크로스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서 주용 기자의 왼손인가요, 오른손인가요? 왼손이 어디에 위치했어요? 약간 밑으로. 예, 팔꿈치 아래 부분에. 그건 뭐예요? 자, 그 전 프레임은 손이 여기 있다라는 거는 그 전에 손이 여기에 있다는. 그러니까 위치가 손이 가슴 팔 안쪽에 있어요. 팔이 이렇게 있으니까 팔 위에 있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 다음 장면선에서도 아래로 내려와 있다. 이 얘기는 여기 요 정도, 예? 팔꿈치 위쪽. 예? 그러면은 뭐예요? 가슴을 만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노골적으로 뭐 이렇게 만지거나 넣었겠죠.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손을 쭉 미는 과정에서 터치가 있었던 거죠. 아니, 보통 추행이라는 건 뭐예요? 특정 대상이 눈에 들어와. 그럼 거기를 노리고 그다음 의도적으로 손을 뻗어. 그런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은 선택적 주의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선택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못한다. 자, 그런데 여기자가 밀고 들어와. 그걸 뻗치려고 벌써 손에 나가고 있어. 그럼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 그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밀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상황적인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억지로 가슴을 만졌다라고 볼 수 있느냐. 예?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주영 의원은 미친놈이 되는 거죠. 예? 이걸 가지고서, 예? 자, 충동적인 남성을 가지고서 이제 이런 프레임을 이제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 그럼 잠재적 성범죄자가 되는 거지. 이런 맥락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럼 현직 변호사로서 네네. 정치인이 아니라 만약 일반인이 이런 똑같은 사건을 당하고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오명근 변호사님은 사무실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을 의뢰 맡았는데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이제 뭐 변호사님으로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일단 먼저 무죄를 주장하실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은 이 사건은 다행입니다. 왜 다행이죠? 정치인이어서 CCTV가 있고, CCTV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대등한 관계. CCTV가 없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 제가 빨리 가서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봐라. 그럼 CCTV가 없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이제 얘기인데 첫 번째는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자, 어떤 법리가 아니라 어떤 기제가 작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딱 그러면은 여자가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너는 안 만졌다 그러지? 안 만졌다 그러면 밀치는 상황이라 그러는데 그 여성이 그거 판단 못 하겠어? 뭔가 노골적으로 만졌으니까 피해 주장을 하는 거지. 그리고 여성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기소나 거기 판결문에 보면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달리 모순점이 없어 신빙할 수 있고 또 달리 무고할 이유가 없다. 저도 외웠습니다, 그거를. 자, 약관에 우리가 거래를 하면은 약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그냥 찍혀 있는 문자를 법에서는 부동 문자라고 해요. 움직이지 않는 거 그냥 찍혀 있다. 이거는 성범죄 판결문은 부동 문자예요. 만약에 절도를 했어. 누가 노트북을 훔쳐갔다 그래. 응? 근데 나는 안 했다 그래. 그럼 이거 처벌할 수 있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CCTV도 없어. 못 하는 거죠. 그럼 증거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왜 너를 지목하고 했겠어? 네가 가져가는 걸 봤으니까 신고했겠지. 이거 가지고 처벌하나요? 아, 저는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도대체 이 성범죄하고는 그런데 이게 다를까? 예? 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나이트에서 화면이 좀 어두워.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남자 둘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서 턴을 해가지고 이거 좁은 골목을 딱 가는데 오른쪽에 라카가 있어. 거기가 되게 어두운데 어떤 여성분이 검은 옷을 입고 허리를 숙이고 뭘 꺼내고 있는 거야. 그 굉장히 어두워. 그러면은 이렇게 그 어깨 동무를 하고 가는 와중에 저 왼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기 여성이 이제 뭘 꺼내고 있으니까 병력 형성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사람이 왼쪽으로만 막 몰려온단 말이야. 뭐 자료 화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 동무하다가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둘이 이러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 라카 쪽으로 간 거죠. 근데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는 그냥 그 저기 스테이지 가서 춤춘다는 생각으로 시야는 앞에 가 있고 그러니까 딱 가는 순간 뭔가가 딱 앞에 있으니까 하고 이제 이러고 이제 멈춘 거죠. 이 사람이 뭐가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휙 넘어가요? 손 내밀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엉덩이를 만졌다. 이래가지고 이제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알겠습니다. 처벌이 됩니다. CCTV 있으면 끝까지 싸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CCTV도 애매하면은 이것도 그냥 합의하셔라. 이렇게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거의 85%의 확률로 거의 기소합니다. 거의 90%의 확률이라고 봐야 되죠. 왜 85%냐? 한 10% 정도는 여자 진술이 되게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이상한 경우. 예? 그 확률상 그건 날아가. 그러면은 그거 빼면은 실제로 애매한데도 애매하고 기소가 안 될 확률은 5%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이제 저희 국민들이나 뭐 청취자들 아니면 뭐 변호사님 통해 모두 저까지 포함해서 지켜봐야 할 뭐 쟁점이나 문제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끝까지 뭐 이거 주시해서 뭐 끝까지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봐야 되겠다는 그 쟁점이나 뭐 굉장히 애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당당하게 성추행했다라고 해가지고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성범죄의 공격 무기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리얼돌. 에이, 뭘 여쭤보세요. 고유정. 고유정이 있죠? 고유정도. 뭐라고 했어요, 고유정이? 차라리 그냥 강간당해 줄 걸. 그냥 성폭행 당해줄 걸. 성폭행 당하려고 해서 자기 방어를 했다. 그리고 재판할 때도 최후지 있을 때 차라리 그냥 성폭행 당해줄 걸. 그걸 통해서 뭐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무기 같아요, 저는 그게. 성범죄가 결국은 모든 상황에서 자기 방어가 자신을 되는, 방어하고 면피, 어떤 상황을 면피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남용되고 있다. 동정심 유발하기도 좋고요. 사법부나 이런 데서는 웬만하면 처벌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뭐 접촉만 있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또 하나 이름 붙이면 무조건 성추행 주장.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이번 사건의 쟁점이나 뭐 지켜봐야 될 거, 우리가 뭐 이런 이거 좀 도움 줄 수 있는 말들을 좀. 첫 번째, 성범죄는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 또 두 번째, 성범죄에 대한 주장 자체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많은 그 여성 단체나 이런 데서 공격은 할 수는 있겠지만 팩트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 그래서 성범죄가 남용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그러면은 다음부터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그게 애매하고 진짜 남자가 이런 사건도 성범죄예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자는 그냥 남자가 그냥 그 남자만의 착각이었는지 그냥 몇 번 만난 거야, 그냥. 별 감정은 없어. 남자만 여성이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니면 여성은 그냥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좋은 방향으로 갔을 때 했는데 뭐 그게 또 성범죄로 또 몰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성범죄예요. 자, 원하지 않는 성범죄 구조가
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남자 입장에서 또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신이 아닌 이상 고소가 들어오면은 그냥 처벌이 되는 사건이에요. 나 원치 않았다. 그럼 게임 끝 아닙니까? 이거 제가 이제 이거 뭐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한 점인데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네네, 하나 말씀하세요. 있었는데요. 뭐 수많은 남성들도 궁금해하리라고 생각하고 네네. 여쭤보는 건데요. 만약에 이 사건이 그 상대편에게 이제 좀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쪽 상대편에서 이렇게 뭐 고의적인 신고를 했다 했을 때 무혐의로 이제 처분이 되고 반대쪽 그 피의자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고로 역고소는 할 수가 있나? 지금 너무 궁금합니다. 뭐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100% 불가능하다. 왜 현 사법체제에서는 자 아까 일반적인 성범죄에서는 여자가 괜히 신고했겠어. 이게 작동을 하면서 네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봐.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는 이상 유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무고로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답답한 게 그럼 여자가 그 거짓말하고 무고를 했다라는 증거가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현장에 찍혀 있는 CCTV나 그거에 거의 준하는 증거 자료를 가져와라라는 얘기예요. 증거 자료가 없지 않나요? 근데? 그러니까 성범죄 처벌은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태평양에 물 한 바가지 넣듯이 굉장히 확률로 따지면은 거의 9대 1로 처벌하는데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0.1대 99.9의 확률로 처벌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할 말이 없는데 지금 너무 좀 화가 나갖고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도 참 답답하네 남자로서 남녀 평등 남녀는 다 존중 사회니까 서로 존중해 주는 게 고마운데 어쨌든 오늘 사파 오명근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갖고, 네,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자, 한쪽 손은 글로 미니까 지금 휴대폰이 이렇게 가고, 손의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예, 하나의 프레임이 있는데, 그 프레임에서는 지금 이 정도고,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손이 어디로 가 있죠? 응? 밑으로. 오른쪽 손. 응? 그 정도. 예, 그죠? 예,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 엘보우, 여기 뭐라고 그러죠? 약간 요 엘보우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주호영 의원의 왼손인가요? 왼손. 예. 왼손이 가슴이 직접 이렇게 닿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각도상 보면 여기 손이 보이고, 그러면 팔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예? 지금 접촉이 있었던 거고, 여기 양보하면은 여기 정도. 예? 여기 정도고, 다음 장면에서는 손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예? 팔, 이쪽에, 여기나 이렇게 내려가 있다. 그 얘기는 팔 위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